예, 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6개월. 폭염 속에 코로나 재확산 코로나19가 우려가 동시에 50명 이상 번지고 있습니다. 1인 단위 네이버가 코로나19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가을, 겨울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 현재로서 최선의 치료제, 면역력,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부터 직장인,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면역력, 과연 어떻게 높여야 할까? 잠깐, 현직 약사가 추천하는 면역력 증진 성분이 있다고? 이걸 챙겨 먹은 후로 감기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녀. 어떤 성분인지 지금부터 헬스조선 유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유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전문가들은 올 가을이랑 겨울에 2차 대유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선 치료제가 면역력이라고 다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도움 말씀 주실 부산 오걸약국의 황은경 약사님 모셨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황은경 약사입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좀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어요. 근데 부산이 좀 더 남쪽이어서 더웠을 것 같은데 좀 괜찮으셨나요? 많이 더우셨죠? 네. 한여름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좀 어려워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위장의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덜 되고 그럼 자꾸 덜 먹고 네. 근데 몸은 더우니까 자꾸 찬 것만 찾게 되죠. 이렇게 안 먹는 것이 반복이 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또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내와 실외 온도차가 크니까 거기 적응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에어컨 때문에 코점막이 많이 건조해지게 되죠. 그런 게 바이러스의 침입을 좀 더 심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아프냐 네. 또 누구는 금방 낫냐 하는 것이 전부 다 면역의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세요. 면역 시스템이 강해지면 바이러스 침입이 예방될 수가 있고 또 증상이 발현됐다 하더라도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면역력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뭐 약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아마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대표적인 면역 했을 때 기자님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홍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홍삼 맞아요. 말고. 요즘이 딱 그런 걸 먹어줘야 될 그런 네.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외에 아주 안전 천연 성분을 2개 알려드리려고 해요. 2가지. 예, 혹시 엘더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엘더베리가 그 삼부커스 맞나요? 예전에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 잡으러 갈 때 그 얻으렸던 나뭇가지? 그거 맞죠? 맞아요. 그 네. 엘더베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 자, 삼도커스는 네. 블랙 엘더베리의 라틴어 이름이에요. 똑같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네. 자줏빛 검은색을 가진 매우 작은 베리류예요. 17세기부터 유럽에서 감기 네. 예방을 위해서 이 엘더베리를 사용했었는데요. 네. 지금도 유럽에서는 네. 기관지염 같은 데 쓸 수 있고 감기 예방, 독감 예방, 천식 예방에도 쓰고 있고요. 해열이나 통증에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결국엔 면역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산화 제품을 기적의 열매 뭐 이렇게까지 선정했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맞아요.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베리류의 네. 항산화 영양소가 질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농림부 자료를 보자면 블루베리의 항산화력이 거의 4,700점 정도 되는데 4,700점? 예, 엘더베리는 블루베리 한 3배 정도나 높습니다. 그러면은 베리류의 왕이라고 불리는 블루베리보다 3배나 높다면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효과가 많이 네.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어... 엘더베리 추출물 안에는요, 커피에도 들어있는 폴리페놀. 폴리페놀. 예, 네. 폴리페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게 들어있고, 네. 색상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으로 대표가 되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고, 아, 플라보노이드. 예, 네.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강한 성분들로 네네. 지금 들어있는데, 특히 안티바이린이라고 하는 활성 물질이 기관지 면역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에요. 바이러스가 점막내로 들어와서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안티바이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엘더베리의 효과를 밝혀주는 그런 논문들을 찾아보면 특히 호흡기 질환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B형에 감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엘더베리 시럽을 독감 증상이 나타난 지 48시간 안에 먹였더니 어린이나 성인 모두에 있어서 3일 뒤에 90% 이상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18세에서 50세 정도가 되는 그 성인 초기 감기 환자한테서 역시 먹였을 때에도 네. 한 3일 정도 이내에 과반수 이상이 효과를 봤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복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질이 보장되는가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왔는지를 확인하시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생산 공정이나 원료가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좀 싸다고 많이 네.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네. 드시는데 그런 거 말고 합성 성향료도 없고 글루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두 가지 성분 소개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엘더베리 말고 다른 하나는 또 뭔가요? 드디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에키네시아예요. 에키네시아?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키네시아?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나뭇가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얘는 국화꽃 전체를 써요. 국화꽃? 아, 국화꽃에서 나오는 맞아요. 천연 성분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국화는 아니지만 네. 국화과에 있는 풀의 아. 전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에키네시아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먹어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전편을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에키네시아를 네. 천연 성분의 감기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천연 감기약? 네, 그리고 네. 저도 많이 먹고 있는 약이긴 한데 지금 한 2, 3년간 감기가 안 걸리고 있는 거는 감기가 오려고 하면 그 약을 먹어요. 일단 그래서 면역이 떨어질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강의를 오려고 해서 잠을 확 줄였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안 좋을 때는 일단 에키네시아부터 먼저 꺼내서 먹어요. 아, 약사님께서도 예, 그렇게 드시는 꺼내서 약? 먹고 혹은 목이 살짝 따가우려 그러죠. 네. 그러면 에키네시아 하나랑 비타민을 듬뿍 먹는 거예요. 따뜻한 물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기를 많이 예방을 하거든요. 에키네시아가 어떻게 감기를 예방을 하고 감기 알레르기가 줄여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키네시아는 항바이러스, 항균 그리고 면역을 조절을 해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우선 감기를 일으키는 각종 바이러스에도 작용을 하게 되지만 그 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가 뭐 혹은 다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역시 작용을 역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염 작용을 얘기를 또 한번 해볼 건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 면역이 발동을 하는 거죠. 발동을 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쓰게 되는 그 무기가 사이토카인이에요. 아, 그 최근에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나왔던 그 맞아요. 사이토카인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뭔가 들어왔을 때 바깥으로 내보낼 때 쓰는 무기가 사이토카인인 거고 그럴 때 사이토카인과 그런 그 바깥에 들어온 물질이 싸워서 나온 결과가 염증인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결국은 내 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긴 하지만 많아지면 불편해지니까 걔를 없애기 위해서 항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침 심은 노란 가래 나오잖아요. 노란 그죠. 콧물 나오잖아요. 네. 이게 심한 염증이거든요. 얘를 없애주는 작용이 항염증 작용인 거죠.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에키네시아 같은 것을 먹어서 염증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림에 보시면 가래가 있는 사진 하나, 가래가 없는 사진 하나가 나갈 건데 딱 눈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신 건데 아, 이런 종류의 항염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염증 억제 작용에 의해서 감기를 앓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에키네시아는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에키네시아가 바이러스 침투도 막아주고 염증도 줄여준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조금 더 자세하지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에키네시아 제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침입을 억제하는 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바이러스가 빨간 발을 내밀어서 숙주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닷처럼 걸리는 거죠. 네. 그런데 에키네시아를 복용을 하게 되면 빨간색 바이러스 수용체가 변하게 돼서 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서 숙주 점막에 붙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항바이러스의 작용 기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작용들은 면역이 강한 사람은 발동하지 않고요.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만 발동을 해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지만 너무 과하게 높이지는 않는 거죠. 이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뭐 항생제다, 항균력이 있는 뭐 통증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래를 잘 살리고 염증을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그런 항생제라고 하면 내성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넣고 에키네시아를 넣고 인플루엔자 주기는 타미풀을 같이 넣었어요. 처음에 다 같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한 번 더 배양을 했더니 두 번째는 타미플루는 한 20%만 억제하고 80%의 바이러스 살아남았어요. 20%의 효과밖에 못 냈다는 거죠? 다시 그렇죠. 사용했을 그렇죠. 때? 아. 세 번째 했을 때는 타미플루는 아예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타미플루는 단일 성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타미플루에 대해서 내성을 이미 가졌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 에키네시아는 성분이 서너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너 개가 힘을 합해서 각자 다른 작용을 하는데 결국 결과는 하나는 바이러스를 죽인다거나 혹은 염증을 없애는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 내성이 안 생기는 거죠. 이 에키네시아 성분이 이제 계속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 취약한 계층 복용을 해도 충분히 안전한 거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 특히 내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약을 먹어서 이제 그럼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그죠. 연구 결과가 또 나와 있는데, 이 약을 잘 먹으면 호흡기 감염이 재감염되는 거, 말하자면 여름 감기가 네. 가을에 또 걸리는 걸 네. 막는 효과가 한 35%까지 있었다는 거죠. 아, 3분의 1 정도 막을 수 있었다. 네네네. 그리고 2개월에서 4개월까지 꾸준히 먹었던 경우에는 한 50%까지도 낮췄다고 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또 그 정도 먹었더니 폐렴이 걸릴 확률도 65%를 줄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좋다고 보실 수가 있으신데, 다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네. 결핵이 있다거나 다발성 경화증이라던가 HIV 감염자들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그 소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아들은 보통 3세 이하들은 이걸 네. 못 먹잖아요. 네. 그런 애기들은 삼부코스를 먹이시면 돼요. 게다가 이 에키네시아랑 삼부코스 같이 썼던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결과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한이 있잖아요. 네. 2달 먹고 한 주 쉬고 2달 먹는 게 있는데, 그 사이 쉬는 1주 동안 이 삼부코스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두 주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럼 나 어떻게? 나는 정말 기관지가 약한데? 네. 라고 하는 분들 삼부코스를 쭉 먹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하시다면 병용을 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무실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드릴게요. 네. 이러고 있죠. 저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네. 분들이 기관지를 당기는 그림이 되게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마른 기침 하시기도 쉽고 아. 감기 걸리기 쉬우시거든요. 이거를 아. 풀어주는 운동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어른들이 천식이 왔을 때 숨쉬기 힘들 때도 응용해도 괜찮으신 건데요. 일단 팔을 뒤로 한번 깍지를 이렇게 껴보실까요? 깍지를 네, 이렇게. 깍지를 뒤로 한번 껴보세요. 그런데 이게 당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쭉 당겨 주시고요. 앞에 여기를 내밀어 주시면 되겠죠? 쭉 당겨 주시고 목을 쭉 내밀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깔짝깔짝 움직여 볼게요. 이만큼 깔짝, 이만큼 깔짝,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움직여 주시면, 네, 호흡기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예,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서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을 막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루에 네. 두세 번 정도 어렵지 않으니까 예,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되시겠죠. 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